진주의 변호사 스토킹 사건 관련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선 리포트들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법조인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사무실마다 CCTV가 설치됐고 들어오는 의뢰인에 대한 확인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사건도 일주일 전 설치했던 CCTV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업체들하고 협력 체결을 해서 조금 더 보안을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인 노력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법조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념에서도 통계를 내었을 적에도 이 변론을 진행하면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경우의 수가 거의 과반수 이상 절반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조현병 범죄자 치료를 위한 시설도 더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감호 치료 시설은 충남 공주와 경남 창녕에 단 2곳뿐. 이곳에 의사 1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80명이 넘습니다. 독일이 20명, 일본이 8명인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입니다. 조현병 범죄자의 출소 후 철저한 보호 관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현병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때 어떤 전자발찌 같은 부분을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위치라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범죄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거나 제 역할을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진주에서 일어난 변호사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변호사를 상대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는 중대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선 변호사가 범죄 대상이 됐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변호사와 연대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